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심장질환이네요. 저는 매사에 강의하려고 하면은 이 똑같은 소리 맨날 반복해가지고 이걸 또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게 완치가 안 되면 그 병을 치료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10명을 해서 9명 반이 났으면 그건 치료가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치를 시켜본 사람이 말하는 게 정답이냐, 아무리 해도 완치가 안 되는 사람이 우리가 치료의 정답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내용이죠. 근데 이제 특히 심장질환은 심천생리학 치료와 현대의학 치료와는 따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심천생리학의 전체를 얘기 못하고 이건 1시간 동안에 심장질환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심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존 바탕을 이해해요. 심장이 하는 역할은 뒤에서 정맥에서 피를 땡겨와서 앞에 동맥으로 내보내는, 자동차로 말하면 모다, 수중 모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죠. 근데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심장만을 보고 병을 진단해요. 근데 어떠한 병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 생리 구조를 보면 심장에서 오는 모든 질환이, 예를 들어서 심장 판막증, 심방세동, 심장에도 혈류가 이렇게 역류하는 거, 판막이 늘어진 거, 아니면 심장 근육이 일부 굳어서 심근경색, 또 아니면 심장에 혈관이 막거나 좁혀져 있는 거, 이런 질환, 모든 질환들이 심장에서 오는데, 심장에서 온 병이 과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질환이라고 해야 되느냐, 병은 우리가 심장에서 나타났지만 원인은 그 밖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심장 판막이 늘어져서 앞으로 혈액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자꾸 역류가 돼요. 그러면 역류가 되면 판막이 늘어졌기 때문에 역류가 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요. 그러면 판막이 손상이 된 게 병이니까, 병의 원인이니까 심장이 피를 당겼는데 쉽게 딸려왔더라면 판막이 늘어질 이유가 없어요. 또 앞으로 혈액을 품었는데 앞으로 피가 쉽게 빠져나갔다고 하면 심장 판막이 늘어져 가지고 혈류가 역류하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증세는 인체 구조상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판막이 늘어진 게, 늘어진 자체가 원인이냐, 피를 땡겨도 잘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잘 안 빠져나간 게 원인이냐 따지면 어떻게 계산할래요? 이걸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면, 심장에서 오는 모든 질환은 우리가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70% 이상이 막히지 않고는 심장질환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체 말초 모세혈관을 막으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어혈이 있어야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 이상을 막을 수 있고, 이게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에서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나갈 정도 되면, 90% 이상이 맞으면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안 딸려오는 걸 어거지로 당기다가 안 빠져나가는 걸 어거지로 밀어붙이다가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갑자기 팔에 쥐나는 식으로 심장이 일시적으로 흥기되면 이게 심장마비, 이게 돌연사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멈출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90% 이상이 막혀야 되고, 심장 판막이 늘어지거나 심장 혈관이 막혔다서 좁혀지거나 이런 비정상 흐름이 일어나려고 하면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 이상이 막혀야 되고,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가 막히려고 하면은 어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혈의 양이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갈 정도로 말초 모세혈관을 70% 이상을 막으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 많은 양의 혈관이, 어혈이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심천의 생리학의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잘 안 딸려오고 앞으로 잘 품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피의 혈류의 흐름의 이치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강물도 물살이 센 데는 절대 뻘이 안 쌓입니다. 물살이 유속이 느린 데 가서 뻘이 쌓이거든요. 우리 이게 말초모세혈관도 피의 유속이 빠른 데는 절대 어혈이 쌓일 수가 없어요. 피의 유속이 느려야만이 어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피의 유속이 느려지지 않고는 심장의 말초모세혈관이 어혈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심장에 있는 혈관들은 심장이 수축 팽창의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피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환경에서는 심장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서 심장 근육 일부가 경직돼서 굳는 이런 병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풀어주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어혈이 고도로 많지 않으면 심장병은 유발시킬 수가 없는 게 심장질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관상동맥 혈관이 막혔다.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말초모세혈관은 보이지 않고 굵은 혈관이 보이니까 거기다가 스프링을 넣어서 팽창시킨다든가 아니면 호스를 넣어서 확대를 해서 연겨준다고 하면은 거기가 막힌 원인은 대량의 어혈이 우리 몸속에 70% 이상의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전체적인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혈관이 막혔는데 거기다 관 넣는다고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중단되겠느냐.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 녹아서 사라져서 피길이 뚫리겠느냐. 이게 피의 유속이 빠르고 느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말초모세혈관은 고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소멸되는 게 말초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관이 다 뚫렸을 때가 우리가 말초모세혈관이 100가닥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은 10가닥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런 혈전이 재수없게 이제 어느 부위를 많이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의 유속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나가는 동맥 혈관은 한 가닥인데 그때 말초모세혈관이 100가닥 있는 거하고 10가닥 있는 거하고 1000가닥 있는 거하고는 피의 유속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래서 이제 심장이 펌프질하는 힘이 약해지던가 앞으로 품어도 잘 나가지도 않고 뒤에서 끌려오지 않으면은 뭐 심장에서 나가는 쪽 판막이 손상되느냐 들어오는 판막이 손상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외인 경우가 있죠. 하나 뭐냐 부정맥처럼 심장 박동수가 일정한 속도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뇌에서 뇌와 심장과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이게 합선이 되거나 느리면 우리가 부정맥 또는 이제 부정맥 같은 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건 이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뇌파 누수가 일어나도 아니면 뇌파 합선이 일어나면 막 이게 잔맥처럼 막 다다다닥 이렇게 뛰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진 걸 어느 부위가 벗겨졌는가 현대의학으로 진단할 수 있느냐? 없어요. 고르게 못 뛰면 인공 판막기로 기계로 그 심장 신호 뇌파를 보내주는 걸 한다고 해서 신경선이 회복될까 뇌가 회복될까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회복될까. 그래서 관 하나 박으면 몇 개월 있으면 또 하나 박으라. 왜냐면 어혈은 신장과 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어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놈이 이쪽이 막으면 이쪽 막고 그쪽 다음 막으면 다음 막고 그럼 한 가지 더 막히면 이쪽에다 관 하나 또 넣고 그 옆에다 막히면 또 넣고 이게 치료일까요? 응급처치일까요? 응급처치죠. 이거를 완치를 하려고 하면 제가 늘 완치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완치가 되면 적어도 짧으면 10년, 정상이라면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완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완치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해도 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치료를 하기 전에는 모든 방법이 뭐 다 먹을 수 있고 다 행동에 옮겨서 치료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어떤 약도 어떤 식품도 먹지 않아도 내가 느끼기에도 정상,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정상이야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간이 회복되려고 하면 한번 간 회복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간이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중산 탄닌산을 우리가 한 방으로 보면 독이거든요. 이런 독을 산을 해독하는 기능이 회복돼 나가면 간 세포들이 그걸 먹어 치워야 돼요. 그러면 그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서 간의 말초모세혈관까지 간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고지혈증의 혈철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버렸다. 혈류가 간 속으로 충분한 양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지금에 있는 치료 방법들이 간의 말초모체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불려서 바깥으로 빼내서 핏기를 열어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간이 망가지면 잘라내고 이식하라고 하고, 심장이 망가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고, 이런 학문 가지고 과연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는 학문이 있느냐? 저는 무시해도 좋다고 봅니다, 현대의학. 근데 우리 방법은 이미 예를 들어서 심장에 질병이 와서 심장이 앞으로 품어도 안 나간다. 앞쪽으로 나가는 건 어때요? 5번 협심증 혈이 다 정해졌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은 30번 급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 5번 30번을 빼주는 거는 심장에서 피를 당겼을 때 잘 딸려오고 앞으로 품었을 때 잘 나가는 혈이고, 8번은 어딜까요? 어혈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막힌 걸 녹여서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야 다시 70% 이상의 혈관을 막아서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심장에다 관 스프링 넣었다고 안정권에 들어간다. 내가 보면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방법이 가끔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액암이나 심부전증이나 백혈병이 치료가 더 쉽겠느냐, 소화불량이 더 치료가 쉽겠느냐 그러면 소화불량보다는 보통 일반 사람은 소화불량이 치료가 쉽다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심천생리학 기준으로 보면은 혈액암이나 심부전증이나 백혈병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안 받았다가 하면 우리 방법은 그게 치료가 더 쉬워요.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나고.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소화불량은 2번, 3번을 빼야 치료가 되고 심부전증이나 백혈병이나 혈액암은 8번을 빼야 돼요. 8번은 10명을 빼면 8명이 잘 나오고 2, 3번은 10명을 빼면 8명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는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특히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5번, 30번, 8번이 핵심 혈이거든요. 이제 부정맥만 9번, 53번, 1번이에요. 근데 대부분 부정맥보다는 협심증이나 판막등이나 심근경색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막고 있는 건 심장은 어때요? 다른 장기보다 운동량이 많으면 걸레를 빨 때 우리가 걸레를 자꾸 치대면 그 천 속에 있는 때들이 쉽게 빠지죠. 그냥 가만히 담가 놓는 것보다는 치대야만이 이렇게 비벼야만이 빨리 빠지잖아요. 우리가 걸레를 빨 때도 비누칠하고 빠는 거와 맹물에다 그냥 빠는 거는 떼나가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을 불리는 처방으로 녹여가면서 이걸 뺀다고 그러면 운동량이 많으면 걸레로 말하면 치대는 게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장기에 있는 것보다 빨리 녹아서 빨리 뚫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막고 있는 걸 빼내는 게 중요한 아니라 심장 자체에서 있는 어혈도 녹여서 빨리 뺄 수 있지만 그 밖에 있는 데가 5번, 30번, 8번이 어혈이 2, 3번보다는 월등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강의 보면은 현직 의사들이 당신들 돈 벌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저는 직설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환자 빨리 나서면 돈 많이 벌어. 이 공부 다 이해 못하면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심장질환 먼저 해봐. 그러니까 5번, 30번에서 5번, 30번은 1순위, 8번을 2순위로 해서 빼보면 심장에다 관을 박기 전에 뺀다고 하면 관 박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관을 박아놓으면 뺄 수는 없거든요. 한번 박아놓은 거는 이미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물질이 달라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게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에 있는 스프링이나 이런 데서 이물질을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청명이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지만 관을 박기 전에 우리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아예 관 박을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소화불량보다도 심장질환, 협심증이 됐든 심장 판막증이 됐든 부정맥이 됐든 치료 효능을 갖고 논하자고 하면 그래요. 전 세계 의사들을 현대학으로 다 못해도 나한테 와서 한 3개월 공부한 제자하고 심장질환 고치려는가 하면 100%. 내가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학자들 100명하고 심장질환 하나 치료하고 나한테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하고 심장질환 하나만 놓고 치료하자고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100% 내가 내 제자가 이긴다고 그래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심장에서 피를 당기면 잘 딸려와줘야 되고 앞으로 잘 품어줘야 되면은 혈관이 뚫려 있어야 돼요. 안 딸려온다는 거는 말초모혈관이 막혔다는 얘기고 근데 그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어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대로 놔두고 심장이 무리가 같으니까 판막이 늘어졌으니까 판막을
뭐 화상을 입혀서 팽팽하게 해준다. 그것도 안 되면 인공 방막을 넣는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도 심장질환 중에서 내가 안 된다고 단 안 내리는 게 있어요. 뭐냐? 구멍 난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멈춰 있어야, 우리가 뼈도 부러져도 부러진 거를 자꾸 움직이면 그게 붙지 않잖아요. 고정을 시켜줘야 되듯이. 그래서 내가 끊어진 거나 구멍이 난 건 안 된다. 그건 얼른 병원에 가서 수술해라. 그런데 뭐 판막이 좀 늘어졌다든가 혈관이 좀 막혔다든가 심근 근육이 굳어 있다든가, 이거는 5번, 30번, 8번을 빼고 100명을 빼면 완치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 나한테 보내면 완치만 묻는다고 하면은 겸손하게 얘기해도 100명 하면 98명, 99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 거냐? 5번, 30번을 빼서 5번, 30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20% 이상이 나오면 심장마비의 돌연사는 면한 겁니다. 그러면 20%, 30% 뚫렸다는 걸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느냐? 아, 있죠. 이게 심장에 피를 당겨도 잘 안 나오고 앞으로 품어도 잘 안 나가면 계단을 오를 때나 좀 높은 데를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지하고 폐쇄 공부증도 있고 대중 앞에 가면 얼굴이 뻘겋게 상기뜨거나 마음이 어때가 이것이 이제 불면증으로 오는 원인도 있을 거고, 가슴이 답답하니 뭐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고, 이제 쥐날 직전, 심장마비 쥐날 쪽에도 심장에서 뭐가 따끔따끔하니 이렇게 통증이 오고, 이제 근육통이 쥐나는 이런 통증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5번, 30번에서 어혈인만 딱 나와주면 핏길이 열리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근데 심전생리학은 항상 치료가 되면 짧아도 10년, 정상이라면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면 완치된 게 아니다, 이 소리를 해요. 그럼 이런 소리가 막연할 거냐? 아니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냐? 근거 간단하죠. 내가 늘상 자주 얘기하는 게 이게죠. 우리가 혈관을 하수도 구멍이라고 얘기하면 딱 비유법이 딱 맞는다.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주방에 물이 넘치니까 다급하죠. 손이라도 집어넣어서 찌꺼기 빼면 어때요? 물 내려가죠. 찌꺼기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다시 막히는 거? 안 배워도 상식이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심장에 피를 당겨도 안 나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나가면 왜 안 맞느냐? 혈관이 막혀서. 그럼 막힌 혈관을 뚫으면 우선 좋아져요. 당연하게요. 한 번 빼고도 어혈만 나와주면 10번을 빼도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보지만 어혈이 나와준다고 하면 한 번 뺀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어혈이 또 막아버리면 어때요? 원위치로 가겠죠. 이거 안 배워도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전생리학에서는 어혈이 왜 대량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방금 전에도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지고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 많아져서 이게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7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잘 안 딸려오고 품어도 잘 안 빠져나가면 심장에서 이때부터 판막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좁혀지거나 아니면 일부 근육이 굳어서 심근경색이 되든가 이제 이런 증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혈관을 막고 있는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불려서 빼내버리고 어디까지 도전했느냐? 접근했느냐?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는 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뚫어놓은 게 한 20년 정도 다시 20년 이상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이 만드는 걸 중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말 속에 제 강의 속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들어보면은 전체 만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히기 전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다. 이 말을 해석할 거를 그래 어떤 질병이 오면 이미 60, 70% 막혀야 질병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질병이 와도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가 될 수 있다.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이미 60, 70%가 막혀버리면은 이건 저절로는 치유가 안 돼요. 우리가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도 조금 막혔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뚫리는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이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앞으로 못 나가면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심장 근육에 쥐가 나듯이 근육이 경직되면 이제 심장마비로 어느 순간
돌연사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심장마비 들면 혼자 있으면 5분만 지나면 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빼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혈을 말초보혈관이 백가닥에 있을 때 심장 앞에서 나가는 관상동맥가 하나 있고 그 끝에 말초보혈관이 백가닥이 있는 거하고 천가닥이 있는 거하고는 심장이 힘을 쓰는데 그 차이점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체 구조를 더 깊이 얘기하면 말초보혈관이 어떻게 형성되냐, 이걸 짧게 요점만 얘기하면 말초보혈관은 끊임없이 소멸되고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말초보혈관은 정확히 따지면 일회성입니다. 제가 체세포의 한 마리 수명이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랬죠. 80일을 살면 그 혈관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 그 세포 분열을 한 세포가 새로운 말초보혈관을 만드는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마치 태아의 탯줄을 비교해 주죠. 정자가 난자가 수정이 되고 혈관에다가 이렇게 착상을 해서 달라붙으면 탯줄이 길어야 이거 움직여도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 그 탯줄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그 말초보혈관, 이 말을 생리적으로 이해하면 체세포 개체수가 10마리 있는 거하고 활동성 세포가 10마리 있는 거하고 100마리 있는 거하고는 말초보혈관이 10가닥이냐 100가닥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혈을 빼서 혈액 공급량이 늘어나면 세포 분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가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늘어날수록 말초보혈관이 100가닥, 200가닥, 300가닥 이렇게 늘어나면 심장이 피를 품을 때 앞으로 잘 나가고 잘 달려온다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준다고 하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100%는 못 막는다고 해도 90%, 95%는 어혈이 형성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신장 간 그럼 어때요? 8번이죠? 지금 제 모습과 불과 한 4, 5개월 전에 유튜브에 있는 제 얼굴 모습을 보면 피부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 느낄 거예요. 지금이 훨씬 깨끗할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들으면 더 지저분해지고 예를 들어서 저승꽃이니 김이나 검버섯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탈모 현상도 심해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 피부가 보면은 젊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척추뼈가 3개 나가고 나서 이제 8번 사혈에서 간 기능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얼굴에 잡티, 피부에 염증 반응, 아니면 검버섯, 주근깨, 이 검은색 멜라닌 색소가 착색이 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멜라닌 색소가 착색이 될 수가 없고 말초보혈관이 팽창되면 피부가 이렇게 붉게 빛나가 뿔구름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슴 주위가 우리가 밤색이 됐다 검은색이 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또 몸에 여드름이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인체 구조상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방법은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한 병, 그 병 중에서 치료 효율이 아주 높아요. 제가 뭐라고 자주 하는 얘기야. 간에서 오는 병, 심장에서 오는 병, 신장에서 오는 병은 우리 방법으로 치료 효율이 아주 높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혈을 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세포도 정상이라면 10살을 먹었든 80살을 먹었든 체세포 한 마리의 수명을 보면 80일 이내 생명체만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몇억 년을 동안을 살았지만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듯이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이 정상이라면 정상 수명은 약 80일인데 수면세포가 되면 몇 년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면세포가 된 원인은 뭐냐? 영양공급이 안 돼서. 영양공급이 왜 안 되냐? 혈관이 막혀서. 근데 지금 혈관이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걸 과연 당신들이 말초보혈관을 막고 있는 걸 현대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이게 뚫고 있느냐? 혈전용해제 많이 쓰지요. 근데 이거 쓰면 혈전용해제를 장복 쓴 사람이 심부전증 환자가 5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통계의학이 과학적으로 뭐라고 입증해져요. 혈전용해제가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니까 심부전증 환자가 5배가 발생하죠. 그럼 신장 기능만 망가뜨릴까요? 혈관벽도 녹이고 혈소판도 녹이고 영양분도 동시에 녹일까요? 피는 묽어지지만 그 물기에 삭히는 기능이 혈관벽도 녹여버리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그걸 과하게 쓰면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여버리면 빈혈이 되고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이 되고 이런 부작용이 나니까 적당량을 쓰기 위해서 약이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쓴다고 고지혈증이 된 원인은 신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만큼 혈액 속의 질소 밀도,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산소 부족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이 누적돼서 고지혈증이 됐고 이 고지혈증이 혈질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망가뜨려서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놈이 응고돼 갖고 어혈이 만들어졌는데 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차단을 시키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신장 기능이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100개인데 70개가 죽으면 심부전증이래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심부전증은 지금 현대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분이라고 그래요.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완치된 사람이 없다고 그 입에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보면 가짠치요. 나는 35년 전에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약도 먹지 말고 투석도 하지 말고 바로 하면 100명 하면 95명이 치료된다고 하고 35년 전이나 책에다 써놓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약을 먹는 동안도 투석을 하는 동안도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계속 죽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다 죽으면 종자 자체가 없으니까 세포 분열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투석을 한다고 신장 사구체 세포한테 영양 공급이 돼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30개가 100으로 30%가 100이 되는 효능이 나타날 거냐? 안 되지요. 그럼 현대의학은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는 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영양분이 성분 분석을 하면 1000가지, 2000가지가 되는 걸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면 기존의 현대의학 시각으로 보면 심부전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내 시간으로 보면 못 고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요. 우리가 어혈을 뺀 만큼 생혈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장 속에 유산균이 살고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이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될 것 같아도 내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이 많으면 어떤 걸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가공이 안 돼요. 그럼 가공이 안 돼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성분이 변형이 일어나고 산도가 더 높으면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게 빈혈입니다. 그러면 성분이 변형이 돼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고 녹아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의학이 신장과 간을 회복시키는 학문이 없으니까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투석하고 간 기능이 망가지면 잘라내는 기술만 있으니까 치료가 이런 방법을 외우는지 모르니까 완치를 못하니까 심부전증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심부전증은 난치병이죠. 그렇지만 심전생리학으로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되어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고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다. 한번 당신 입장으로 생각하고 당신이 안 먹고 살 수 있냐고 하면 살 수 없다고 할 거예요. 또 현대 학자들한테도 우리 세포 한 마리가 따로 해도 한 마리를 세포 분열시켜도 한 사람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줄기세포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설계도면이 다 있다는 거 독립된 생명체 알아요. 근데 그 세포한테 영양분을 안 주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냐 하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데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냐 하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혈관을 막힌 걸 그대로 두고 치료하면 치료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라.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 현대의학은 유치원생 수준도 안 돼요. 순환기계통의 질병, 뭐 수술하고 감염증질하는 데가 엄청 발달했다고 얘기하고 응급처치약, 마취하거나 통증, 항생제 이런 거 엄청 발달한 거 인정하지만 순환기계통에 오는 심부전증이나 이런 심장질환, 이게 어혈이 많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돌아서 오는 병은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됐죠.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 의학 박사를 다 동원해도 나한테 한번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심전사일요법이 짝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2, 3개월만 배워도 책만 보고 배워도 현대 의사들을 무시할 정도로 무시를 왜 할까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집에서 고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머리 아파. 이거 5년, 10년을 먹어도 약 먹을 때는 통증이 안 와. 약을 끊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두통이 또 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만성하지요. 그럼 두통의 원인이 뭐냐? 현대의학은 고혈압 환자 혈질이 달라, 당뇨 환자 전부 혈질이 달라, 빈혈한다. 혈액의 오염도에 따라서 피의 흐름에 따라서 뇌 속에 산소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 근데 그러니까 이건 두통이 오는 원인을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비전이 없대요. 사람마다 혈질이 다르고 피의 맑기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두통의 원인이 뭐냐? 뇌 속에 산소 부족이다. 산소 부족이 심하면 강한 두통, 약하면 약한 두통. 그럼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혈액이 맑을수록 신장과 간 기능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정상일수록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 그러면 흐르는 피에 산소 부족이 와도 원인이 돼도 우리가 두통이 올 수 있고 뇌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도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산소 부족이 와도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2, 3년 정도 두통 안 오게 하는 거 현재 만성 두통 환자 1번, 9번을 빼고 통증이 없어질 확률이 몇 프로냐면 99%? 8번을 빼서 재발하면 20년은 재발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간단히 치료되는 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 완치가 안 되는 걸 의술은 어려운 거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10년을 배웠는데도 20년을 배웠는데도 30년을 임상을 했는데도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는데 이 방법이 과학으로 입증된 발달된 학문이다. 내가 보면 웃긴 애지요. 그래 우리 인체를 생리구조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은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섬유종이 있다, 암이 있다, 담석이 있다, 석회질이 있다. 이런 건 이런 물질이 어떠한 산과 어떠한 산의 강도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물질이 바뀌느냐. 이거는 그런 원인을 모르면은 그거 녹이는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응고된 거를 현대학이 꺼낼 수는 있지만 섬유종이나 담석이나 석회질들이 이게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 거를 그걸 녹여서 빼내는 학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석이 있다, 결석이 있다. 그러면 현대학은 그걸 빼낼 수 있지만 그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그 합병증으로 담석이나 결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담석을 빼냈다고 해서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효능이 있겠느냐면 없어. 그러니까 빼내도 또 생기죠. 그럼 현대의학은 수술해서 그거 빼내는 기술은 있지만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걸 모른다는 거지 왜 생기는지. 근데 내 말이 틀리다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우리는 어때요? 담석이 생긴 원인 자체,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버리면 이미 크면 빼내고 다시 안 생기게 하는 건 우리 방법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을 하나씩 하나씩 뜯다 보면 심장질환뿐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이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이치 전체를 이렇게 알고 나면 제 눈에 보면 웬만한 병은 못 고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단지 근데 이제 우리 방법으로도 조건은 있죠. 우리가 병이 깊다고 하는 건 혈액이 오염됐다 소리고 혈액의 오염도는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혈액의 오염도를 결정하는 거고 혈액이 오염될수록 이게 많이 오염된 건 산도가 높다 소리예요. 산도가 높을수록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전체 말초무혈관의 9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혈을 빼내고 싶어도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다고 그러면 10년, 20년을 빼도 사혈의 끝이 안 나고 승부를 못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서 물이 나는데 내가 퍼내는 놈이 나는 물보다 적으면 아무리 퍼내도 물은 안 줄어요. 우리가 어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에서 어혈이 간 기능이 망가질수록 어혈이 많이 망가질수록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럼 내 몸에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난다는 거 상식이에요. 그럼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어혈이 섬유질화되거나 담석화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빼고 싶어도 안 나오면 못 빼는 거죠. 그럼 담석화된 어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섬유질화된 어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그걸 녹이고 불리는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아랫배가 냉해서 장속에 유산균은 살지 않고 식중독균만 많으면 아랫배가 냉한 게 원인이다 그랬어요. 아랫배가 냉하려고 하면 산소 부족이 와야 세포들의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혈액은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도니까 피가 못 도는 합병증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장속에 식중독만 살아요. 식중독만 사면 내가 어떠한 영양분, 어떠한 좋은 거를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돼. 이것도 해결 못 해요. 피가 오염돼서 썩은 것도 맑게 정화하는 것도 해결 못 해. 말초모혈관이 막힌 것도 해결 못 해. 그러면서 완치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완치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병들고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게 이게 재생복원이고,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돼야 되면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장속의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 주는 게 혈액을 통해서고, 최종 120조 마리나 되는 각종 기관 세포들한테 마지막으로 공급을 해주는 통로는 말초모세혈관인데, 말초모세혈관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동맥이나 정맥은 혈관이 굵어요. 굵은 혈관은 현대과학 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만 지금 현대과학에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학문이 있느냐 없으면 제로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치료가 안 될 것 뻔하게 하니까 모든 병이 다 만성질환이고 난치병이 된 거지. 우리 같은 심천생리학처럼 이미 혈관을 막고 있는 건 불려서 빼내버리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지 못하게 해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그러니까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면, 한번 치료가 되면 정상이라면 20년 이상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제가 35년 동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해도 이러한 치료의 효능이 안 나타나면 내가 이 자리 유지가 될까요? 내 눈에 보면 현대의학이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진단 시각부터 내가 논문에 50%가 빠져 있다. 그 50% 빠진 게 뭐냐?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치 진단 시각이 50%가 빠져 있어서 그 50% 갖고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그 진단 시각에 맞게 치료하면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예를 들어서 심장에 말초모세혈관이 막히고 관상동맥 밖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이 박혀서 근육이 수축되니까 혈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 관상동맥 혈관이 막혀서 좁아진 것만 보여요. 그러면 그것만 보이면 어떻게 진단해요? 거기다 스프링을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게 치료 방법이다. 이건 반절만 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관상동맥이 좁혀지려고 하면 관상동맥 밖에는 말초모세혈관이 감싸고 있고, 말초모세혈관이 어혈이 꽉 막혀야 근육이 수축되면서 관상동맥 혈관이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관상동맥에다가 스프링을 넣었다고 그 끝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이 막힐 수가 있느냐? 뚫리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팽창을 해놓으면 기존에 뚫려 있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일시적으로는 나아져요. 그렇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그 끝에 있는 혈관이 뚫릴 리도 없고 어혈이 소멸될 리도 없고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켜서 관을 하나 더 넣을 소지를 중단시키느냐, 그런 효능은 없죠. 그러니까 어혈이 또 만들어져 이쪽 더 막으면 여기다 하나 뚫습니다. 그래서 11개까지 넣은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자기들이 최선의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꿈, 이제 그 고정관념 저는 버릴 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직 의사들도 내 말이 맞은지 틀리는지 보면은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정부에서도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우리 대리점장, 지금 대리점장 옷으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심천 건강타운을 만들어서 전문 치료 단지를 갖다가 하는데 정부 승인을 맡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의사 숫자 늘어도 이 난리인데 과연 국민 의학 발전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아도 되겠느냐 따지면은 저는 답답하니까 당신 건강 지키려면 자신의 건강 자신이 지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한계점은 여기니까. 그리고 현대의학도 어때요? 내 공부를 받아들이면 어혈을 녹이고 불리는 거, 담석을 녹이는 거, 소묘종을 녹이는 거, 요번에 암 환자도 겨드랑이에 있는 게 계란만한 거 5cm 되는 거, 유방에 있는 건 한 12, 13cm가 됐는데
계란만한 거 없어지고 5cm 되는 거 없어졌고 한 12cm 이렇게 되는 건 절반 정도로 죽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나도 이런 암 환자 보면은 암이 왜 두렵냐? 재발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치료하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건 충분하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새로운 암세포만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조금씩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우리 인체 생리 구조다. 근데 문제는 어혈을 빼면 나와줘야 되고 그 어혈을 빼내고도 피가 부족함으로써 오는 합병증을 막는 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줬을 때 소화시킬 정도의 기능은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병이 너무 깊다는 건 혈액이 오염됐다 소리고 혈액이 너무 오염되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게 산소가 부족하면 위나 장이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 음식물이 위나 장에 오래 머무르면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거나 부패가 일어나면은 가스가 차거나 설사 변비가 오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하면 어혈 500g 빼고 수혈 500g 넣어주면 피 부족 안 와요. 근데 우리 방법은 어때요? 먹는 걸로써 피가 만들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주기 때문에 식품 영양분이라고 예공을 하고 이걸 소화시킬 범위 안에만 들면은 못 고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발 나는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는 거 아니고 현대 지금 의학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하는 게 정답이었다고 하면은 병이 나아야 그 방법이 정답이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코로나 하나도 예방 못 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대가 지난번 강의 때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전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으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신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거 비켜달라고 기도 안 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효능과 백신 맞은 효능과 32번, 4번, 18번 사혈한 효능이 어떤 게 빠르거든요. 나는 100% 내가 빠르다 그래요. 감기 아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백신 한 번도 예방접종 맞아본 기억 없습니다. 한번 병원 기록 여러분들이 내 검사해보면 될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병원 다닌 건 치과. 이때면. 그것도 사연 보면 좀 딱하지요. 한참 고발당하고 검경에 한 60번 불려다니고 세금 한 17억 맞아가지고 거의 뭐 죽음으로 의식할 때 내 자신이 그냥 삶을 포기할 시점에 거의 내가 내 몸을 망쳤거든요. 그렇지 내가 하려고 이렇게 의지력이 해보면 우리 인체는 공부를 내 공부만 잘 이해하면 코로나니 이런 거 예방하는 거 나는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못해도 내 공부 하나 효능 못 따라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전 세계 수술하는 것을 다 못해도 5번, 30번, 8번 사혈하는 효능 단 조건이 뭐냐. 어혈을 빼낼 때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세요. 말초보혈관은 머리카락처럼 가늘습니다. 마치 우리가 빨래할 때 비누칠해서 때를 녹이고 불리면서 빼내는 거와 그냥 맹물에다 빠는 거 차이 난다. 사혈할 적에도 어혈을 녹이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서 사혈하는 거하고 그냥 빼는 거하고는 효능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그래요. 병원에 가서 며칠 수술하고 입원하니까 뭐 몇천만 원, 몇억 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병원 비용 우리 방 많이 들어가도 제가 보면 5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여러분들은 핵심만 알아둘게요. 심장질환이 있다. 협심증이 있다. 심장 판막증이 있다. 심근경색이 있다. 부정맥이 있다. 이걸 하나씩 끊어서 완치. 만약 한 번 치료가 되면 약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하는 게 짧게는 10년, 정상이라면 20년 정도는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이 나타나는 의술이 현재 있거든요. 현존하는 의술은 없다. 근데 내 의술은 100명 하면 최소한도 심장질환을 얘기한다고 하면 100명 하면 97명 정도는 짧게는 겸손하게 얘기하면 10년, 정상이라면 20년 이상은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은 거의 확신에 가깝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 서양학 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단 심장질환 먼저 하면서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 취하고 이 공부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신부전증도 하고 뇌경색도 하고 자폐증도 하고 지금 그 뇌계리, 근육신경마비, 간질병,
파킨슨 이런 순환기계통의 질병 현대의학 가지고는 완치 효능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 0.1%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치료 효능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우리 인체가 체세포가 간세포, 위장세포, 신경세포, 혈관세포, 근육세포, 뭐 손톱, 머리카락 이런 게 조직이 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가능하다. 영양 공급을 해줘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 없다. 이 생각이 맞은가? 영양 공급만 해준다, 이루어진다면 세포 분열은 영원하다. 이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지금 하는 의술이 과연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소장에서 영양분을 가공하는 걸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공된 영양분이 혈액이 맑음으로써 변형이 되거나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말초모세혈관이 뚫려야 최종 세포한테 공급이 된다.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주고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 조직 세포 개체수가 100인데 70%가 망가지고 30%만 있어도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개로 복원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겠는가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의술이 막힌 혈관도 그대로 놔두고 혈액이 오염돼서 녹아 없어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장 속에서 가공을 못하는 이 3대 요소 가공 못하는 거 가공을 잘하게 하는 건 어때요? 2번 3번 가공된 영양분이 변형이 되거나 녹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건 8번 막힌 건 쫓아가도 혈자리 따라서 빼주면 되고 이 세 가지 효능을 낼 수 있는 학문이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 400시간 되는 걸 다 못하고 어디 아프면 어디 빼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빼도 어혈만 나와준다고 하면 현대의학 100명이 도전해도 안 되는 거를 아마추어들이 며칠만 빼도 단 조건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10m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좋아져요. 근데 이건 부작용을 내지 않으면서 무슨 얘기냐 정상일 때 정상을 유지하면서 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사혈하기 전에 이미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피가 안 만들어지는데 피 빼면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거 끊어서 보면 당신 피 부족한데 피 빼면 큰일 난다. 맞아. 근데 혈액이 부족하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장에서 가공을 못해서 부족했느냐 만들어지긴 했는데 장에서 영양분을 유산균이 가공을 했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졌고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여서 없어져서 빈혈이 됐느냐 두 가지거든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쪽으로 막고 있는 혈관 어혈을 안 빼내고 핏길을 열어줄 수 있느냐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생을 하지만 빈혈을 저는 그래요. 재생불량성 빈혈 아니면 일반 빈혈 우리 방법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지구상에 있으면 다 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방법은 돼요. 그렇지만 빈혈 환자들이 출장이 시작할 적에는 기복이 좀 심하지요. 그런데 이럴 때 철분제 맞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 보충해주면 100명에서 저는 겸손해도 97명 정도는 치료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지금의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 속에서는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 50%가 빠져있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한 학문이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 진단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학문이 완전 무용지물이 아니다. 이 양약의 응급처치 당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장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를 그 대신하는 약이지 장기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학은 장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응급처치로 같이 병행을 하고 심천생리학은 근본 원인 치료. 그러니까 각 장기 기관을 재생 복원시키는 걸 심천생리학하고 병행한다고 하면 의사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건강관리 하려고 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유튜브 많이 보세요. 예, 여러분 반가웠습니다.